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또 만났네요.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지난주 안내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138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보고하는 글쓰기라는 단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EBS 강의를 통해서 이 보고하는 글쓰기 전체적인 흐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등교하면 실제로 이제 모둠을 짜서 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쭉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차례대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고하는 글쓰기를 준비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했다가 학교에 와서 활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8페이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글쓰기라는 단원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습 목표를 보니까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관찰, 조사,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하는 글쓰기니까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하는데 이 보고서를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온 쓰기 윤리라는 거예요. 이 쓰기 윤리를 잘 지키면서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윤리라는 것은 우리 이따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표절 같은 문제 있죠. 남이 쓴 글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뭐 인용 그냥 막 갖다 쓴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두 개의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글을 보고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요 글이죠, 요 글. 이건 뭘 한 건가 봤더니 뭔가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두 물체를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마찰 전기 현상과 뭐 전기력의 종류 이걸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기간은 이렇고 실험 방법은 이렇게 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걸 보니까 여기 뭔가 조사를 했네요. 근데 조사하는 목적이 드러나 있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과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제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적을 정하고 기간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런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보기와 같은 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이거 무슨 글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우지 방금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글을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글을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뭔지 봤더니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얘는 뭔가를 관찰한 거고 얘는 뭔가를 조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찰 혹은 조사, 실험 이걸 왜 하는지 이것의 목적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기간도 나와 있었죠? 기간 그 다음에 뭐 대상,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끔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사의 내용을 다 분석해서 막 파악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뭔지 한번 보세요. 자기소개서 표절, 불합격자 추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도 보면 표절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온다. 다른 부분의 점수가 높더라도 표절은 지원자의 인성과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절이 굉장히 이제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거, 그리고 혹시 이제 남의 것을 따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내가 쓴 것처럼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거나 겪은 표절의 상황 굉장히 많지 않나요? 뭐 특히 유명한 사람이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좀 흔하게 또 많이 보는 경우는 가수들의 왜 노래 그래서 표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끼는 경우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 다 표절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사를 바탕으로 표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뭐예요? 기사를 바탕으로 하면 여기가 좀 연결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표절을 하면 그 표절한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작품에 대한 그 신뢰성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아까 여기 인성과 도덕성 문제라고 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표절해서 쓰면 안 되고요. 또 이를 소비하는 어떤 독자나 사회에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창작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쓰는 분위기가 되면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는 이제 이런 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나의 글에 가져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은 허락을 받고 써야겠죠? 써도 될까요? 그리고 나서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표절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쓰기 윤리입니다. 그래서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까지 우리 살펴본 거냐면 여기. 자, 뭐 여러분들이 쓴 보고서 떠올려보자 했는데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활동지의 예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 이러이러한 걸 보고서라고 하는구나.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써봤던 거예요. 보고서 뭐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쓸 때 중요한 거 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뭐 숙제 베끼기 다 표절해봤다. 그리고 이런 거 되게 많죠, 여러분들. 이제 파란 창에 초록 창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표절에 해당하는 거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넘어가서요. 이제 보고서를 쓰기 위한 계획부터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 학교면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보고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보고서는 관찰, 조사, 실험한 결과를 정리하여 쓴 글. 그러니까 이제 관찰, 조사, 실험한 뭐 목적이나 주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그래서 쓰기 윤리를 준수하면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서를 써보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교과서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려고 준비를 한 거죠. 음료수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당 알죠? 당? 우리가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음료수 그냥 맛있다고 먹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당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를 쓸 때 계획하기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뭔지 먼저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친구들하고 모였어.
아, 친구들, 우리 이제 뭔가 조사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보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 일단 조사 보고서를 쓰려면 뭐에 대해서 도대체 보고서를 쓸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주제나 화제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야? 조사 목적 및 주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대상으로 뭘 조사할 건지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우리 아까 그 준비활동 활동지에서도 봤지만 조사 기간, 그 다음에 조사 대상, 그 다음에 조사할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내용에 적절한 조사 방법, 조사 내용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조사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자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직접 어떤 현장에 가서 그걸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하는 게 우리의 조사 내용에 잘 어울리는가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의 조사 계획서에도 잘 드러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조사 목적 및 주제 여기 먼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 이거를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보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이게 이제 조사의 목적이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당류를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목적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대상 어떤 대상으로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것인가 잘 구체적으로 정했네요. 근데 이제 여기 조사할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 하니까 뭐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나 한번 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음료수를 얼마나 마시는지, 그 다음에 그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는 어떤 정도가 적정한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00g을 먹은 게 적정한데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에 뭐 캔 하나에 한 캔당 뭐 150g이 들어있다. 당이. 뭐 이렇게 치면은 하루에 막 2-3캔씩 먹는 친구들은 굉장히 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조사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어.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뭐 2-3캔 먹는 걸 1캔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 보고서를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뭔지 우리 살펴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조사 계획서를 만든 것을 이렇게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 수연이네 모둠이 지금 쓰려고 하는 보고서의 목적과 주제를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봤죠? 목적은 뭐였어? 자,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이게 지금 조사의 목적이죠. 그리고 주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의 목적과 주제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연이는 모듬이 조사하려는 내용의 적절한 조사 방법을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에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이걸 찾는 거잖아.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이거는 어떤 조사를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실제로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야. 얼마나 마십니까? 당신은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 음료수를 파는 현장에 아니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문가는 이제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제를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 뭐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미 많이 정보를 수집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이제 검색을 해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음료수의 영양 성분표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음료수를 파는 곳에 가서 이 음료수를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 있는 당이 얼마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이것도 뭐야? 그냥 자료 검색해보면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먹어야 되는 당류의 적정량 나와 있죠?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 이것도 검색하면 우리 찾을 수 있으니까 자료조사라는 방법. 그 다음에 역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그 조사 목적 주제. 요거 우리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조사하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제 조사 방법을 실제로 조사하진 않아도 이런 내용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되겠구나 정도까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쓰기를 시작을 하려면 여기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모드먼들과 역할을 분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4명씩 기준으로 한다면 4명이서 서로 모두 골고루 참여하도록 이제 역할을 조금 다양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고서를 쓰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찾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서로 배려하면서 이제 나만 좀 너무 쉽게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서로 도와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보고서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쓸 때에 지켜야 할 쓰기 윤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선생님이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쓰기의 첫 번째 조사 계획서 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또 해야 되는 활동이 뭔지